안녕하세요. 승산 KBTV입니다. 매일 살펴보는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입니다. 20일 시장이 끝났는데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제 좀 조정폭에 비해서 약간의 반등이 있었죠. 좀 시장이 당분간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HLB를 보면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HLB 그룹들이 좀 지지부진하죠. HLB도 그립고 HLB 제약도 그립고. 근데 HLB 제약 오늘 좀 글자씩 반등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큰 상승이 뿐만 아니고요. HLB 생명과학도 자 이렇게 아직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자분들 이제 대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손절하라 뭐 잊으라 이런 말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이런 데에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이쯤에서 차익 실현해서 일단은 매물대 돌파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주면 당연히 비중 축소라든가 손절 이런 걸 감행을 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런 게 대응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만의 또 원칙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 뿐이고요. 위험 신호가 있는 5주선 밑에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당연히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직은 안 하는 게 맞고 추세를 돌린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자 이런 게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이번 시간에 또 어제에 이어서 HLB, HLB 생명과 HLB 제약 그리고 끝에 소마된 대한제빵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HLB를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저점들을 이탈했다고 그랬죠. 자, 그만큼 위험 신호인데 4월 7일 날 지켜줘야 됐던 저가의 가격이 34,800원. 이 자리는 4월 13일도 잘 지켜줬고, 그러고 4월 19일도 잘 지켜준 이런 자리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어제 이탈했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시 한번 5일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5일선을 맞고 회복해주지 못하면 계속 줄줄 흘러내릴 수 있는데, 자, 흘러내렸을 때 또 한 번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렇게 녹색선이 5일선이에요. 그래서 5일선이라는 게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거죠.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언덕에서 둥그스럽게 돌아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지선 역할을 해서 이 자리까지 밀리게 돼서 여기를 깨면 아주 위험해지고요. 지금 추세가 무너져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장기적으로 큰 추세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60개월 선, 이 파란색 60개월 선인데 60개월 선을 잘 지키고 돌아나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추세가 무너질 때는 항상 5개월 선 회복을 못 해줘요. 그래서 5개월 선을 회복해줘야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5개월 선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5주선 회복이 급해요. 그래서 5주선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5주선 밑에서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좀 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 대응할 때는 추세가 살아나거나 좋아지기 전까지 분할 매수나 물타기를 하게 되면 비중이 커지면서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굳이 손절하실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5선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돌아 나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데 물론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거래일만이라도 올라설 수 있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보시면 8월 7일 이때처럼 십자 도정 양봉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게 생기면 그나마 추세 전환형 캔들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처럼 돌아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캔들들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추세가 뭐 하향으로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봉에서 일단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하나를 깼기 때문에 이 자리 회복이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세 번이나 지켜준 자리를 깼기 때문에 추세가 자 밑으로 추가로 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다행히 5일선 위에 올려놓으면 그나마 추세가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지표가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금도 좀 들어왔는데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이게 하루하루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중요한데 일단 월봉에서 밀리면 60개월 선 이전 저점까지 밀리게 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 만약에 바닥을 찍고 돌아나게 되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 찍고 돌아가게 되면 최소한 21년 2월 달에 생긴 저점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 HLB에서 저점이 얼마냐면 29,930원, 그러니까 3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만원을 잘 지키고 돌아 나가면 매수라도 그때 매수하는 거지. 지금은 추세가 우하향일 때 건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세가 우하향일 때 주식을 더 사게 되면 자 물량은 커지고 손실도 2배로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타기를 할 때는 상승 추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도 커지고 수익도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HLB가 빨리 복귀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전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위험해져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제약이 오늘 조금 좋긴 했는데, HLB 제약은 HLB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4월 12일 날 저점이라고 이렇게 4월 20일 저점, 이거 저점들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주식은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 이렇게 돌아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21선과 5일선까지 돌파해 놨기 때문에 향후 이제 5일선, 이 녹색선이 5일선인데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그래도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급등에다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5일선이 이게 산처럼 둥그스러운 부분 2개가 있어요. 쌍봉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약한 쌍봉인데 가격이 17,170원대. 그래서 순간 급등하면 저 자리 맞고 떨어질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가면 여기는 저항선이 아니라 새로운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주식은 5개월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녹색선이 5개월선인데 5개월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이죠. 그 위에 있어야 주가가 회복이 되고 우상향으로 추가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선 회복이 중요한데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밀렸을 때는 이렇게 10개월선, 이 보라색 선, 이 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1년도 2월 달에도 지켜주고 돌아 나갔고 3월 달에도 이번 달에도 지켜는 줬습니다. 이 자리 깨게 되면 여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 축소라든가 손절이라든가 분할 매수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만의 세운 원칙에 맞춰서 자금 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봉에서 5주선 회복이 급하죠. 주식은 5주선을 회복해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요. 이때도 5선 회복 상승. 그래서 옆으로 쭉 갔죠. 굉장히 하니까 매물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5선 밑에 있는데 내일에도 다시 5선 회복해 주면 조금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나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는 5선 회복했다 깨고 회복했다 깨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긴 박스권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박스권 돌파를 해놔야 돼요. 이때 4월 9일의 고점이 얼마냐면 18,700원이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해야 추가로 크게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여기 돌파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파하고 안착했다. 그럼 추가 상승이 이어지니까 그때는 익절 처리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도 HLB보다는 상황이 조금 좋아 보이는 게 HLB 제약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다행히 HLB하고는 좀 틀려요. 이렇게 HLB 이 자리 깼다고 그랬죠. 제가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야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즉, 이 주식을 신규로 매수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근처에서 매수, 여기 깨면 손절,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예전에 있던 제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9월 달부터 계속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뚫고 돌파 실패하고 여기서 깼으면 당연히 여기서 익절 처리를 한다든가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상황이 아니라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항상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월 7일, 4월 13일 날 저점 이 자리를 이틀하게 추가로 하락이 이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요. 대응이라는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중 축소, 그리고 추가로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원칙이 있겠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아직은 5일선 회복을 못해줬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그나마 그래도 5개월선 근처에 놀고 있는데 이 녹색선이 5개월선이죠. 5개월간의 이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고 편해요. 주식은 이 위에서 잘 타고 올라가야 진짜 핫하고 좋은데 굉장히 잘 올라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선 회복 여부가 중요하고 5개월선만 깔끔하게 돌파 안착해주면 다음 달에 추가로 살아날 수 있어서 내일부터 남은 5월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5개월선이 올려놓으면 그때는 추가로 주식이 살아날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자, 주봉에서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좀 좋은 편은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 하락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지켜줬던 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내일도 무조건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고요. 내일이라도 좀 급등을 해서 5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5선 타고 잘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차라리 좀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추세가 돌아났을 때 분할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돌아나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아직은 5선 밑에 있고 추세가 무너질 때 분할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하시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깨지 않아야 할지를 안 깨고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HLB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투자자 매도 잠깐 보면, 자, 외국인이 샀고 투신 들어왔고 기관 연기를 좀 팔았네요. 크게 변화가 없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강력한 매도세도 없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내일 살펴보는 끝에 소마젠하고 대한유팡을 보고 있죠. 음, 먼저 소마젠을 보면 한번 급등했었죠. 2097몇 프로 급등했다가,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빨갛게 거 있는 게 이제 121선이에요. 장기이동 평균선이죠.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로 떨어지니까 그때 매수할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이걸 노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 121선 다 와가죠. 요 근처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깨지 않으면 121선을 기준으로 급등할 수 있죠. 근데 깨면 추가로 이렇게 11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21선이라는 자리를 꽤 오랫동안 못 들었었어요. 2월 22일 날, 24일 날 계속 못 들다가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 앞에 있는 거래량 정도는 다 잡으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뚫었기 때문에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안착만 이쁘게 해주면 또 한번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깼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걸 안착했으니까 무조건 안 깰 거야, 뭐 지켜서 올라가, 이런 게 없는 거죠. 깨면 깨는 대로 대응해야 되고, 안 깨면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번 달 거래일이 6거래일 남았는데, 6거래일 안에 이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녹색선이 5개월선이죠. 주식의 장기 추세를 결정하는 건 5개월선이 하는데, 이 5개월선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5개월선 딛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역시 가장 중기적인 추세에서 조금 좋아 보이는 게 주봉인데, 이렇게 좁은 우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준 전주가 있었기 때문에 날아갔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20주선, 그러니까 5주선이 이렇게 골드, 노란색이 생긴 20주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서 음봉 하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5주선 근처에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깨면 손절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깼을 때 손절 못하면 피해가 크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에 대한 개념을 안고 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럼 빨리빨리 손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른다, 그럼 꾸준히 홀딩하거나 더 물량을 더 사서 수익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대한유팜도 보시면 월봉에서 위치가 제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이렇게 엄청나게 높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고, 이제 낮은 데서 완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5개월 선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6개월 동안 만약에 5개월 선 위에 잘 올라타면 소마젠처럼 여기부터 새로운 추세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주봉에서 지금 5선 회복해 놓은 상태죠. 이 친구가 5선 회복한 게 4월 9일, 이때 2주에서 회복을 했고, 2주에 회복하고 그 다음 주에 20주선까지 돌파했는데 지금 꼬리가 딱 20선 찍고 돌아 나간 거죠. 자, 주식은 보면 지켜줘야 될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20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20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노란선이 20주선이에요. 자, 꼬리가 딱 찍었죠. 이 얘기는 어제 밀렸던 저점의 가격이 정확히 20주선이라는 가격이 여기죠. 이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 복잡하니까 지워드리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5일선하고 11선 사이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순간 11선 찍고, 이날 4월 13일 급등했었죠. 대량거래가 터진 거죠. 그 이 대량거래에 힘입어서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게 대한유팜입니다. 따라 대한유팜은 또 물려도 월봉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주식을 더 모아놓으면 나중에 조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찍고 있고요. 항상 영상은 참조사항이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이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HLB 그룹과 소마젠, 대한유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